지워진 장학생.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향초 냄새가 은은했고 조명이 부드럽게 번지더군요. 박수진이 반갑다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고마워. 잘 왔어. 준비해온 초콜릿 상자를 건네니 수진의 손끝이 조금 차가웠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올라왔지만 표정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거실은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정서 묶음과 초청장이 가지런히 놓였고 잔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자리 끝에 앉으니 수진이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 불러올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이도연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오래 감춰둔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운동장의 흙 냄새, 도서관 창가의 빛, 마지막 밤의 침묵까지요. 저는 의자를 살짝 뒤로 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정심만은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이야.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말수는 짧게 유지했어요. 수진이 와인을 따르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여는 자리야. 정말 잘 왔어. 잘 왔다고 답했지만 속마음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식탁 가장자리에서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기부 약정서였어요. 저는 습관처럼 제목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오타가 보이더군요. 승인이라는 단어의 받침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 신경이 쓰이더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와도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 그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예상과 일정이 맞아야 하니까.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도연이 행사 일정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죠. 저는 질문을 골라 던졌습니다. 보고는 얼마나 자주 받을 거야? 자금 흐름이나 증빙 보관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주 단위로 보고하면 될까? 계좌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의 울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대학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셋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저는 해가 센 쪽에 서서 눈을 조금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래를 모른 채 밝았어요. 그 사진을 똑바로 보자 과거의 제가 현재의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자 잠깐 베란다로 나왔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을 난간에 올리자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심호흡을 한번 길게 했습니다. 사랑은 잠시 멈추고 일은 앞으로 나아간다. 사실 확인이 먼저다. 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읽었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니 수진이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예전에 여행 가려던 곳 있잖아. 이번에 같이 가볼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회가 되면 가자. 웃음 아래에서 또 다른 의문을 품었습니다. 수진의 농담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거든요. 자리가 끝날 무렵 수진이 다음 주 재단 행사를 안내했습니다. 이도연이 초청장을 건넸어요. 감사 인사를 하며 봉투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종이가 내는 마찰음이 작게 났어요. 그런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관으로 나오자 수진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잘 지내자. 예쁘게 살아보자.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이 평범하게 들렸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뜻으로 번역됐어요.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책상 위에 올리고 날짜와 장소를 달력에 적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메모장에 세 줄을 적었어요. 행사 전 자료 요청. 내부 결제선 확인. 약정서 오타 대조. 마지막 줄에서 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도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펜을 다시 움직였어요. 감정은 기록 뒤에 온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록이 먼저였어요. 불을 끄고 누우니 장면들이 떠다녔습니다.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내일은 전화부터 한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숨이 길어졌고 심장이 일정한 속도를 되찾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 창문 틈으로 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전날의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자료 요청부터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마음을 정리했어요. 사실만 묻고 사실만 적겠다는 단순한 원칙이 저를 보호해줍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메일함을 열었어요. 재단 행사와 관련된 파일을 요청하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표현을 최대한 중립으로 잡았어요. 누가 보아도 평범한 실무 메일이 되도록 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자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내부 결제선의 날짜를 확인하려면 예전 전표를 꺼내야 했습니다. 회계팀에서 전년 파일을 빌려왔어요. 표지의 라벨을 읽는 순간 작은 이상이 보였습니다. 결제선의 순서가 보통과 달랐거든요. 표시를 해두고 결제일을 나열했어요. 숫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날만 유독 앞당겨져 있었어요. 그 날짜는 주말 전날이었습니다. 황급히 밀어넣은 흔적처럼 보였어요. 그때 회계팀 동료가 지나가다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 있어? 웃으며 별말 아니라고 했어요. 행사 준비 때문에 과거 데이터만 확인하고 있어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무난했고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점심 직후 재단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일정표와 약정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표지의 로고 파일에 버전 명세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보관 중인 과거 협찬 로고와 대조해봤어요. 미세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세로액의 두께가 달랐고 보라색 톤이 조금 더 짙었어요. 변경 공지가 없었다면 문서 갱신 절차가 어딘가에서 생략된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광고 집행 전표를 확인했어요. 기부 영수증 번호와 전표 번호가 일정한 패턴으로 묶여야 정상인데 몇 개가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두 흐름이 중간에서 끼어든 모양이었어요. 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금액, 번호, 상대처. 이 4칸을 채우자 선이 드러났어요. 선의 중간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은 숫자를 빼먹은 탓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워둔 자리처럼 보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마실래? 퇴근길에 만나자. 가까운 카페를 골랐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어때? 행사 준비가 바빠서 말이야. 우리 회사는 절차를 지켜요. 일정과 증빙이 갖춰지면 협업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한쪽으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그냥 두었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꺼냈어요. 약정서의 오타 말인데 의도는 없었겠지만 사소한 것부터 바로잡으면 신뢰가 쌓이잖아요. 수진은 웃으며 바로 수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카페를 나오기 전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웃으며 친구로서 기쁘다고 했어요. 다만 일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을 그으려는 말이 아니었어요. 선을 명확히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표를 다시 봤어요. 빈칸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빈칸에 점을 찍었어요. 점은 방향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모에 다음 줄을 적었어요. 재단 보관 문서 확인 요청. 로고 파일 변경 공지 여부 질의. 전표 번호의 교차 원인 설명 요구. 밤이 깊어질 즈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받자 낯익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연이었어요. 고마워. 자료를 꼼꼼히 보는 태도가 믿음직해.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 줄을 더 말했어요. 다음 주 행사 전에 계좌 흐름을 한번 같이 보죠. 담담하게 제안했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알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의 끝에서 작은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망설임의 소리는 작지만 오래 남아요. 통화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어요.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이다. 다음도 사실로 가겠다. 감정은 뒤로 간다. 창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보관 문서를 직접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기록은 말보다 정직하니까요. 아침 햇빛이 유리창을 비췄습니다. 책상 위 표를 다시 펼쳤어요. 빈칸이 가운데 있고 선이 그 빈칸을 중심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누르자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3줄로 적었어요. 학교 기록 보관실 방문. 재단 소개 자료 원본 대조. 행사 전 사전 미팅 요청. 메모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음속 장면이 떠올랐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던 봄, 장학금 발표가 미뤄졌고 안내 메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도연이 연락을 했어요. 잠깐 보자.
약속 장소로 갔고 이도연은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젊음은 모르는 것을 모른 채 넘기죠. 그날의 공백이 지금의 빈칸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 외근계를 넣었어요. 학교 기록 보관실은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와 먼지와 구두약이 섞인 냄새였어요. 관리 직원이 명단을 내주었습니다. 이름을 따라가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알파벳 정렬 대신 학번 순서였습니다. 학번을 한 칸씩 짚었어요. 어느 줄에서 종이가 살짝 울었습니다. 그 줄에 흐린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덧지운 흔적 같았습니다. 그 옆 칸에는 공란이 있었어요. 공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메모지에 줄번호만 적었습니다. 증거는 아직 아니에요. 다만 단서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더 있나요? 관리 직원이 물었어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안내판을 찍었어요. 제 습관입니다. 경로를 남기면 판단이 흔들릴 때 돌아올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행사용 자료집을 요청했어요. 직원이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밝고 가구는 새 것 같았어요. 벽에 감사패가 촘촘했습니다. 걸음을 늦추며 서랍의 손잡이 모양을 눈으로 더듬었어요. 이곳은 정리의 공간입니다. 정리는 때때로 가리기도 하죠. 자료를 받아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표지의 로고가 어제 받은 파일과 아주 조금 달랐어요. 획이 정리되어 있었고 색이 균일했습니다. 원본 같았어요. 휴대전화로 두 파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각주에 작은 오자가 보였어요. 발행 연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동그랗게 표시했어요. 빈칸은 줄을 당깁니다. 줄을 당기면 매듭이 보이죠.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행사 준비 차원에서 자료를 보러 왔어요. 말끝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선은 자료집 표지에 머물렀습니다. 표지를 넘기려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잠시 후 이도연이 회의실 문 앞을 지났어요.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면 좋겠어요. 이도연의 시선이 수진에게 갔습니다. 수진이 곧 회의라며 자리를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좌석을 옮겼습니다. 종이가 살짝 뒤엉켰어요. 뒤엉킨 종이를 바로잡는 동작에서 마음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회의실 박복도는 조용했어요. 벽면의 연역판을 읽었습니다. 장학사업이 시작된 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 사이에서 최명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역판의 마지막 줄을 유심히 읽었어요. 투명 경영을 위한 제도 정비. 그 문장이 역설처럼 보였습니다. 역설은 때로 진실의 그림자죠.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탔어요. 진동이 등받이를 통해 등을 자극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휴대전화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장학금 명단의 공란 추적. 연도 누락 각주 문의. 행사 예산 배분표 요청.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도연이었어요. 오늘 자료를 같이 보지 못해 미안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행사 리허설 때 보고받을 항목을 정리하죠. 좋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 끝에서 작은 주저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건넸어요. 예전 일도 언젠가 정리하고 싶어요. 이도연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바쁘니 나중에 따로 보자. 알겠다고 했어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퍼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지나 책상 위로 번졌습니다. 오늘의 종이를 모았어요. 공란 옆에 점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점이 늘어날수록 선은 더 뚜렷해져요. 내일의 계획을 마음속에 다시 적었습니다. 문서 보관함을 확인한다. 덧칠의 흔적을 찾는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흔들리면 기록한다. 기록하면 보인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어요. 잠이 얕게 내려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선선했어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재단 문서 보관함 열람 신청을 어젯밤에 넣어두었거든요. 도착하자 안내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방명록에 이름을 썼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가르는 소리가 고르게 났어요. 작은 소리가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보관실 문이 열렸어요. 선반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연도와 분류가 적혀 있었어요. 장학 심사 자료가 보관된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을 때 먼지가 흩어졌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묶음을 풀었어요. 심사표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끝에서 종이의 두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덧대어진 장이 있었어요. 그 장의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두꺼웠습니다. 그 장을 빛에 비춰보았어요. 덧칠 아래 희미한 획이 비쳤습니다. 이름의 첫자가 가려진 것 같았어요. 번호와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심사표 맨 아래에 서명이 있었어요. 채명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글씨는 곱고 힘이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덧칠의 형태를 기억했어요. 선이 어색하게 꺾인 지점이 있었습니다. 고의의 흔적처럼 보였어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제한적이었고 규정을 어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세부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줄수 칸의 위치, 덧칠의 방향, 서명의 위치까지요. 바로 옆 상자에서 다른 해의 심사표를 꺼냈습니다. 그 해에는 덧칠이 없었어요. 동일한 형식이었고 서명 위치도 같았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였어요. 공란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특정 해에만 공란이 생겼는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질문을 메모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어요. 놀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자료를 보고 있어? 행사 홍보 스토리라인을 위해 과거 기록을 읽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단단함 안쪽에 작은 금이 보였습니다. 그 금을 더 보지 않았어요. 절제는 관계를 지키죠. 잠시 후 수진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다고 하시네.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던데. 일정을 확인해 보겠어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수진은 보관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심사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자연스럽게 덧칠 자리에 갔어요. 손가락의 온도가 종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장갑을 벗고 손바닥에 땀을 닦았어요. 점심을 건너뛰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이어졌어요.